세종 12년 1430년에 신통례라는 관리가 고음덕이라는 관비를 강간하였다. 신통례의 벼슬은 장목감역관 호군이라고 나와 있으니 목재를 베는 일을 감독하는 군인이었던 듯하다. 사건의 전말은 세종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도 이해에 지장이 없다. 세종 12년 1430년 10월 25일 통례가 처음에는 사람을 시켜서 고음덕을 잡아왔는데 소리를 치고 울면서 말을 듣지 아니하다가 강요하여 마침내 간통하였으니 통례는 강간으로 처결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고음덕도 남편이 있으면서 뒤에는 제 스스로 와서 간통하였으니 어찌 죄가 없다 할 수 있겠는가. 고음덕은 남편이 있는 관청 노비였는데 처음에는 신통례의 부하들한테 끌려와 울면서 강간을 당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무슨 약점을 잡혀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유혹을 받았던지 스스로 찾아가 간음하였다. 의정부에서 형조로부터 이 사건을 접수하여 처벌해야 하는데 두 남녀의 벌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애매해서 세종에게 물어본 기록이다. 강간은 교수형이고 여자는 화간이라 곤장 90대에 해당하는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른 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 임금이 정해달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세종이 신통례에 대해서는 목숨은 살려 교수형에서 한 단계 낮은 벌을 주고 다른 사안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형조에서 통례의 어머니가 77세에 와사증이 있다고 말한다. 효도를 중시한 조선에서 죄수라도 와병 중인 부모를 모실 사람이 없으면 처벌을 완화해 주었던 것이다. 다만 강간은 왕이 사면을 할 때도 제외되는 중죄이니 부모를 봉양할 수는 없으며 곤장을 때리고 유배를 보내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세종은 곤장을 때리되 유배는 보내지 말고 금전이나 노역 등으로 대속하게 했다. 조선에서 노비는 마음대로 강간하고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은 엄격한 법치국가이면서 인륜을 중시한 나라로서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았다. 조선은 건국 직후 경제육전이라는 법을 만들어 시행했고 성종 이후로는 경국대전을 만들어 집행했다. 형법에 있어서는 명나라의 대명률을 줄곧 시행했다. 역대 기록의 율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은 대명률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다. 누구나 왕에게 신문고를 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도가 있었고 왕이 밖에 행차할 때 징을 쳐서 억울함을 알리는 격쟁이라는 제도도 있었다.